10년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 23살부터 33살까지요. 33살 7월에 공황장애로 퇴사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회사가 지긋지긋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던 제가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회사로 돌아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더 이상 불행 속에 있는 제 자신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는 내내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당시엔 이런 생각이 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참고 버텨내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만 불만이 가득할까? 죄책감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행복하게 사는 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마지막 회사를 퇴사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든 건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 아닐까? 이렇게 내 삶이 망가지도록 내버려두는 범인이 내가 아닐까? 왜 이렇게까지 내 삶을 스스로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회사 선배들을 보면서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30년 후의 모습이 저런 건가 싶으면서 저의 50대 60대가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모든 걸 참아가며 30년을 버티면 결국 회사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이고 60대가 되고 나서야 또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경력을 인정받아서 전문성이 쌓아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해야 하고 오히려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멸시를 받아야 하고 회사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무시당하는 모습도 있었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르지도 못하고 계속 데려가야 하는 짐이 된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괴롭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30년을 더 살아가야 된다니 너무 끔찍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이제라도 내 삶을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일만 하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그거를 해결하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완성해가며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대표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내 삶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를 위해 일하면서 느낀 게 회사는 발전하는데 제 자신은 크게 발전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배운 건 많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네 번째 이유는 가정을 살리고 싶었어요. 평범한 집안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저희 집도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들끼리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괴로운 시간들이 많았었죠. 그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기는 싫었습니다. 회사원으로 산다면 정해진 월급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엔 앞으로의 삶이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솔직히 회사를 10년 동안 다니면 삶이 많이 변할 줄 알았거든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10년 전 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보다 더 낮아지는 연봉을 보면서 정말 노답이더라고요. 물가도 빠르게 오르고 이러다간 가정은커녕 내 생활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급 생활을 벗어나야겠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저라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조직 생활을 지켜가며 살아가기엔 성향이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참으면서 살아가니까 나도 억지로 끼워 맞추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었어요. 사람은 모두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데 왜 다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건지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며 아무도 저에게 다르게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0권 넘는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건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조직 생활이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며 살아간다고 해서 저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 직장만 다니면서 살아가지도 않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투자로 먹고 사는 분들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에게 맞는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콘텐츠를 만들 때도 그렇고 저는 퇴사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퇴사만이 답이라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저에겐 퇴사가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 건 맞지만 하루아침에 회사 밖으로 나와야 했기에 준비 없는 퇴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잘 압니다. 단순히 자유를 찾아 떠나는 퇴사를 하고 싶다면 말리고 싶어요. 명확한 삶의 목표가 없다면 퇴사하지 마세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거나 앞으로는 내 손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분들은 퇴사를 생각하시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 인생의 본질적인 목표와 방향성은 무엇인지, 퇴사를 하고 나서 일어날 좌절감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준비를 미리 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연습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행복해질지 불행해질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책임은 내 몫이잖아요. 부모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후회가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부모님을 탓하실 건가요?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가길래 나도 이 길로 왔는데 나와 맞지 않는다면 친구들을 탓하실 건가요? 세상 원망만 하고 계실 건가요? 팩트는 누군가를 원망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좌절감을 느끼는 것도 나고 독하게 마음먹고 움직여야 하는 것도 나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말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 이야기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